가득히 넣어 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 이병혜입니다. 유화 2014년에 개봉된 영화죠. 8주 만에 1000만을 돌파했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물리학이라는 것은 참 어렵구나 하면서도 뭔가 좀 궁금한 건 있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몰랐습니다.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영화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스텔라의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가 라틴어의 전치사에서 이제 영어의 어멍이 되고요. 스텔라, 스타가 되니까 별과 별 사이, 항성 간의 시간 이런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메멘토라는 영화도 그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인셉션에서도 그렇고 이 인터스텔라에서도 중력과 시공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를 정말 이 물리학을 하신 분을 모시고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영화를 보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출연하는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주비행사였던 쿠퍼가 있고요. 쿠퍼의 딸 머피가 있습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그 브랜드 박사가 있고 그의 딸 아멜리아가 있고요. 또 로밀리라는 박사가 나오고요. 도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또 로봇이 둘이 있는데 파스와 케이스가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아시고 영화를 봐도 설명 중에 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카이스트의 물리학 교수이신 장홍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요,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제 좀 못 알아듣겠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려면 좀 제가 알아야 되겠길래 공부를 좀 했거든요. 지금 이제 촉근 이론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스트링 시어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촉근이니까 슈퍼 스트링 시어리. 그게 왜 촉근 이론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에 우리가 산다는 것까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4차원 근데 이건 완전히 수학적인 모델인데요. 예. 저희가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다니는 힘, 그다음에 자석, N극 S극이 잡아다니고 N극 N극은 밀고 그런 전자기력. 그다음에 핵에서 일어나는 핵력 중에서 weak force, strong force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그 아인슈타인 교수는 전부 다 한 방정식에서 어떤 경우에는 중력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스트롱 포스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요. 이 힘을 전부 다 합치려고 했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우주에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4가지 힘이 있다 이거죠. 중력이 있고 전자기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강력이 있다. 근데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하나의 통합을 하려고 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성공을 못했고요. 그 후에 이제 여러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그 힘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11차원이 되면 통합이 된다. 그런 걸 수학적으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 실증된 건 없고 다른 차원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안 보는 공간에 말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플랑크 상수는 10-31, 34승 그런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데 그런 거는 말려가지고 이 공간이 있지만 우리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랑크 상수가 나타나는 게 다른 공간을 보고 있다. 그런 이론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프랑크 상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 1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선으로 이렇게 딱 그면 2차원이 되는 거고 이제 직육면체라고 예를 들면 그게 3차원인데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5차원 말씀을 하시다가 11차원까지 지금 뛰어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냥 순전히 그 이론에서 그 11차원이 되면 힘이 합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수학적인 실증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다 그러면 중력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물리학의 핫한 이슈가 중력파입니다. 이 영화가 2014년인데 그 영화를 총 컨설팅한 교수와 자문을 하고 그 칼텍의 킵선 교수예요. 지금은 아마
올해 82세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2017년인가 2017년에 노벨상을 물리학상 받았죠. 중력파를 받았습니다. 네네. 네, 영화 만들고 그 다음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중력파, 중력에 관한 게 굉장히 핫 이슈로 돼 있어요. 네. 물리학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중력은 우선 시간 공간을 초월을 한다 이렇게 보면 영화가 재밌어지기 때문에 검증된 건 없지만 그 이론을 잠깐 빌려온 거죠.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대단하지만 여기 묶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칼텍의 킵송 교수도 그렇고요. 또 그 동생인 조나단 놀란도 그 캘리포니아 공대에 가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도 배우고 네. 결국 중력 이론을 하려면 상대성 이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이론이니까.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이 영화를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중력 이론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촉근 이론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EPR 논문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EPR이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와 로젠, 네. 그 앞글자를 따서 EPR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뭘 이야기한 겁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 양자역학은 그 사실은 이제 파동 역학인데, 예를 들어서 두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두 입자가 파동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입자가 한번 만나면 그 파동이 얽혀집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마 퀀텀 인탱글먼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좀 익스트림 예를 들면 한 입자가 지구에 있고 만난 적이 있는 다른 입자가 달에 있다고 치면 한 입자를 측정을 하면 그 달에 있는 입자가 그 즉시 측정된다는 걸 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양자가 서로 얽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확장시키면 우리 소위 말하는 텔레파시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다. 네. 그래서 아마 퀀텀 인탱글먼트를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역학의 어떤 방법을 중력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두 풀어나가려고. 가지 이제 독립된 건데요. 중력 이론하고 양자 역학을 합치려는 노력도 물론 있고요. 거기서는 그 시공을 초월하는 두 가지를 하나는 그 촉근 이론에서 나온 중력, 또 하나는 그 EPR. 그 실제 그런 실험이 성공했다. 네.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이 영화에서 아주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중력 이론과 이 사랑과 관련된 내용,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네. 볼 때 EPR 이론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론이다. 네. 라고 그분들이 주장한 거죠.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God does not throw dice.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네네. 근데 지금 보면 100년 후를 보면 신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모든 게 면에서? 측정하는 게 확률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 확률이 얼마다 그렇게 되지. 뭐 더블 스lit 엑스페리먼트 같은 거 봐도 꼭 그 일시 세계에서는 확률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신이 주사위 노릇을 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과학 영화 같기도 하고 뭐 종교 영화 같기도 하고 환경 영화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영화 속에 중력과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얽혀 있다는 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내가 보는 인터스텔라는 과연 어떤 쪽의 영화로 볼 수 있을까? 한번 또 리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인터스텔라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과학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상